청년의 공통적인 관심사를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 오늘은 일주일 만에 다시 좀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 계신 분이 좀 궁금하시죠? 예, 많이들 뵈셨던 분들일 거고요. 저희 그 모임의 대표님 되십니다. 인사 잠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명래입니다. 네. 자, 항상 저와 같이 했던 김 작가가 이제 일신상의 이유로 혹은 창작의 고통에 휘말려서 당분간은 좀 같이 하지 못하게 되고 저희 쪽에 이제 컨텐츠에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일주일간 있었던 시사를 이렇게 좀 따로 띄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고요. 컨텐츠가 뭐 조금씩 운영이 변한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서 그것도 찾아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 그 코너 네이밍을 좀 새로 정했어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단호 씨하고 네네. 그리고 저하고 할 시사, 정치 시사 뭐 모든 건데 역사만 빼고 다. 역사는 제 거예요. 역사만 빼고 다 하는 코너인데 K 골든 에이지라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K 골든 에이지. 예. K 골든 에이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말 그대로 이제 코리아 골든 에이지인데. 네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상당히 전환점에 서 있고, 네. 또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청년의 힘의 가장 큰 고객인 우리 젊은 청년들이 바로 그 대한민국이 그 골든 에이지로 가느냐, 아니면 정말 그냥 사려의 길로 가느냐, 그 키를 좀 가지고 있는 좀 세대라고 봐요. 네네. 그래서 저하고 이제 단호 씨하고 이 다루려고 하는 소재들은 앞으로 이제 청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야, 우리가 정말 뭔가 좀 더 이 시대나 그리고 이 어떤 글로벌 마인드라든지 이 시대를 보는 안목이라든지 그리고 뭔가의 옳고 그름을 좀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좀 더 확장시키는 그런 어떤 코너로 좀 만들고자 하는 바람에서 K 골든 에이지라고 만들어봤어요. K 골든 에이지. 어떻게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K 코리아의 골든 에이지, 가장 값이 쌓여야 되는 시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청년들의 그런 시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런 느낌도 좀 있고요. 골든 에이지 가야죠. 황금의 시대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세상을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사 지난주에 있었던 거 조금 해볼 텐데요. 혹시 대표님은 술 좋아하세요? 뭐 적당히 마십니다. 적당히 드시고. 예. 예. 얼마 전에 제가 TV를 봤는데 미운 우리 새끼라고 아세요? 예. 장가 안 간 노조가. 예. 저를 포함하여 이제. 근데 톤이 저랑 동갑이거든요. 네, 그냥 나이만 같아요. 그분 어머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걸 한번 본 게 기억이 나는데, 술을 한 잔을 먹으면 사람이 선비가 되고, 두 잔을 먹으면 기생이 되고, 세 잔을 먹으면 사람이 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술 3잔 먹고 개 된 사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가 나쁘지 않죠? 예. 어제였어요. 제가 뭐 이제 이것저것 좀 검색을 하고 찾아보다가 김동선이라는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서부터 해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김승현 이름도 보이고, 뭐 하나도 보이고, 이게 뭐지? 재벌 3세.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찾아보다 보니까 몰직하고 막대 묻고 무례한인 사람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김동선이라는 사람 이름이고요. 이건 뭐 실명 거론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언론에서도 좀 크게 떠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김동선이라는 이름을 한번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박동선은 옛날 코리아 게이트 박동선. 박동선 씨. 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이분이 지금 현 한화그룹의 김승현 회장의 3남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몇 해 전에 조금 이름을 크게 들을 일이 있었어요. 2014년인가요? 예, 아시안 게임에서 승마로 금메달을 따셨어요. 그래서 국위를 선행하셨죠. 누구와 함께? 정유라 씨와 함께 남성, 여성 뭐 이렇게 돼서 금메달을 목에 걸으셨던 분이세요. 근데 우리나라 승마가 원래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귀족 스포츠잖아요. 승마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제 그렇게 좀 있는 사람들만 즐기고 뭐 그런 스포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2014년 아시안 게임의 금메달리스트는 정유라 씨 그리고 김동선 씨. 그렇게 이제 대학도 다니시고 뭐 이렇게 선수 생활도 하시고 하다가 지금은
경영 후계 일선에 지금 들어가셔서 열심히 지금 일을 보이고 계신데 이분이 89년생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78년생이니까 저보다 뭐 한 11살, 10살 뭐 차이라고 하면 29, 30 정도? 나이가 이제 뭐 한참 진짜로 우리가 말할 수 아는 파워보이스, 청년의 힘 정도 되겠죠? 예, 그렇죠. 아직도 꿈을 꾸고 있을 거고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실 텐데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두 개가 있었어요. 올해 있는 것만 조금 볼게요. 1월 달에 그 어떤 바에서 술을 먹고 종업원들을 구타하고 폭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술이란 건 어떤 것 같으세요?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잘 먹으면은 뭐 인간의 어떤 멋있는 부분을 좀 발현할 수 있는데, 그렇죠. 뭐 잘못 먹으면 뭐 짐승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술이란 게 어떻게 보면 감정의 기폭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알코올도 그럴 수 있고요, 카페인도 그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보다 좀 더 나아가면 이제 마약이라든가 이런 거 부분인데, 요 형제들이 술 갖고 진상도 많이 부리고 마약도 하나 있고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조금 살펴볼 텐데, 문제는 뭐냐면 술 먹다 시비 붙을 수 있어요. 저도 싸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고, 처벌을 받을 게 있으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끌려가는 경찰차를 파손을 하는 그런 행위까지도 벌여서 이걸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언도를 받은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그 자숙의 시간이어야 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 잘못은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돼서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9월이 됐습니다. 이게 한 두세 달 정도 있다가 문제가 발현이 됐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잘 모르는 분야라서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대한민국에서 변호사라는 위치는 어떤 위치일까요? 뭐 상당히 좀 권위를 인정받는 위치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루는 것 자체가 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신입 변호사와 신입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대우는 달라야 될까요? 그러니까 경력 변호사보다 좀 네. 신입 변호사, 경력 네. 변호사 차이. 뭐 사회 통념적으로 봤을 때는 좀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뭐 법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달라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 김동선 씨란 분이 뭘 했냐면 아주 거대 대형 로펌에서 신입 변호사 10명이, 남녀 변호사 10명이 단합대회를 하고 있었던데 거기를 이제 참여를 하신 거예요. 다 인분도 있고 뭐 친분도 있고 하면 당연히 가보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데, 자기 회사 법무팀에 간 거죠? 아니에요. 그 로펌 다른 회식, 다른 회사. 네,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돌변한 거죠. 술이 취해서.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네, 그래갖고 뭐 나를 주주님이라고 불러라. 왜 반말하느냐? 똑바로 앉아라. 이제 갑질 오브 갑질 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서 그 모습을 보여서 이제 말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네, 그 상위에서 이제 여자 변호사의 머리채를 잡는다던가, 아니면 남자 변호사들을 폭행을 한다던가,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서 그게 이제 언론에서 이슈가 됐고, 그게 어저께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거죠. 어떻게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그 사람이 한화의 3세라는 타이틀이 없으면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술이 취했어도? 불가능하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죠. 나이도 뭐 아주 젊은 나이에 89년생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런 나이에 아마 거기 있는 변호사들이 89년생보다 많을걸요? 그러겠죠. 예. 보통 이제 뭐 그 사법연수원 다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 좀 재미있다고 생각되는 건 이 사람을 고발한 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고발을 했어요. 구조고발을. 과연 이 사람을 누가 변호를 해줄까요? 재밌지 않을까요, 이게? 뭐 한화의 사내 변호사들이 주겠죠. 그렇겠네요. 기업이기 때문에 죽기보다 싫지만 사내 변호사들이 해주겠네요. 그 생각은 제가 또 못했네요. 그 사람 빼고는 안 해주겠죠. 그렇군요. 그렇죠. 일전에 제가 잠깐 만나주시던 그 여성분이 있었는데, 그분 오빠가 사법연수원에서 이렇게 나오시고 뭐 검사나 판사를 하지 않으시고 바로 KT 사내 변호사로 들어가신 분이 계세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작업량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조합해 봤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시고 그분들이 뭐 한 달에 받는 월급이 기본 검사나 변호사보다 저기 판사님보다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 줄만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업무량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업무량 많은 걸 둘째치고 또 어마어마한 일들도 하시고 계시고 예. 뭐 잡스러운 일도 많이 합니다. 아 그런가요? 기업 내에서 이제 그분들이 네. 그 법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좀 많이 불려다니면서 그 사소한 업무를 좀 하죠.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게 항상 궁금해. 이게 오면서 제일 생각했던 게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 고소를 한 걸 어느 변호사나 로펌이 맡아줄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사내 변호사가 있군요. 뭐 근데 더 엄밀히 말하면 사내 변호사가 하는 일은 그 로펌의 네네. 그 갑입니다. 그 로펌을 이제 우리 회사가 이런 걸 할 건데 네네. 일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정 없으면 이제 사내 변호사가 하는 건데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그렇군요. 로펌이 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군요. 그 개념이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발주처가 되는 거네요, 사내 변호사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청을 받는 게 로펌이죠. 그 구매팀 같은 거죠. 법에 있어서 구매팀. 괜찮네요. 그렇다 보면 이제 대형 변호사 협회에서 질의를 하고 진행을 했을 때 어떤 로펌이든지 덤벼들지 않는다면 그 하나에 있는 사내 변호사들은 총 출동을 하겠군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군요. 아니면 그걸 어레인지하는 것을 또 맡아야 되겠죠. 어떻게 가서 뭐 무릎을 꿇든 빌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올해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2010년도, 그러니까 지금 7년 전이죠. 89년생이니까 지금이 29 정도 된다면 이제 7년 전이면 22세 정도 됐을까요? 그 정도 되겠죠? 그렇죠. 예, 2010년도에는 용산의 한 주점에서 여 종업원을 강제로 성추행을 했고, 그 상황에서 종업원을 또 구타하는 어린 나이부터 이제 이런 쪽으로는 아주 쭉 이어지고 있는 뭐 이분 형 같은 경우는 저거죠. 그 2007년에 07년에 그 유명한 복싱 김 사건. 그 좀 아시면 간략하게 설명 좀. 그거 전 국민이 다 아는 얘기. 그러니까요. 뭐 저기 끌고 가가지고 김승현 회장께서 저기 산에가 끌고 가셔가지고 맞아요. 가죽장갑 끼고 하셨다는 그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북창동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랫도리 문화에서 좀 그 잘 나가는 북창동이라는 동네에서 이남이 술 먹고 사고를 치셨어요. 누가 봐도 사고인데 근데 거기 계신 분들도 이제 누군지를 모르니까 한판 했겠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 다 끌고 청계산에 있는 공사장으로 끌고 가셔서 반쯤 묻어놓고 이제 린치를 가했다. 죽인다 살린다 했다. 이렇게 돼서 문제는 이게 이제 안 퍼져야 되는데 퍼지는 관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시고 현재도 자숙 중이신 뭐 이런 자숙 기간 끝나셨겠죠. 근데 이제 요 후담인데요. 제 지인이 또 이제 거기 다녀요. H그룹 거기를 다녔는데 이걸 갖고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술 마시면서 야 이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형 그 사람 남자야. 정말 상남자여서 뭔데 얘기를 해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는 여기서 끝이잖아요. 린치를 가했다. 근데 다시 이제 그 사람들 꺼내서 데리고 가서 사우나 가서 다 씻기고 뭘 먹이고 주머니에 두둑히 쥐어서 다시 보냈다라는 후담까지 저는 이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소설 같은 얘기네. 그러니까 만화 같은 얘기. 제가 어렸을 때 이랬어요. 제가 이제 막 뭘 혼나잖아요. 그러면 어머님이 이제 훈육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해서 훈육? 좁해요. 그러면 요 정도 맞으면 짜장면인데 좀 더 맞으면 돈까스인데 막 그 개념이에요 지금. 때려놓고 돈 주고. 그럼 누구지? 그 SK 회사? 최태원이요. 네. 야구바대로 때리고 몇백만 원. 뭐 다를 게 없어요. 골프 채로 패고 몇백만 원.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정치는 정말 B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빈 아준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ABCD가 있는데. 그런가요? 근데 대한민국의 정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건 회장이 했던 얘기처럼 네. 뭐 대한민국 정치 하루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근데 뭐 B급이 여기선 최하위겠죠. A, B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A, B 중에 B급. 좋아요. A, B 중에 B급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정치인데 전 그거보다도 더 낮게 생각하는 건
기업 혹은 그 재벌 오너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 혹은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B급이고 정말 세계 최하인 것 같아요. 그 짐바브웨 이번에 대통령 물론 하셨죠. 그 나라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한 게 그 장치를 보면 딱 우리나라 박정희 시대 딱 같거든요. 27년에 독재를 벗어났을 때 전국에 있는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춤을 추기 시작해요.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11억을 달라고 전 국민이 울고 이런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나라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다. 그런데 기업은 또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또 반대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의 부자는 아직까지도 빌 게이츠, 그게 마크 주커버그, 이런 자기가 정말 남은 여생을 누릴 수 있을 만큼만을 놔두고 나머지를 전부 다 기부를 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수회 입었습니다, 1억, 뭐 했습니다, 몇 천만 원 이렇게 되는 생색내기용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모습을 보면 조금은 좀 반성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좀 실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혹은 그래도 이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참된 모습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재벌 시스템 자체가 또 다른 정치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렇군요. 방금 이제 우리 단호 씨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정치 4급이라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은 그러면 A급이냐? 기업은 A급일지 모르겠는데 그 기업에서 우리가 좀 욕먹어야 될 것이 이제 재벌 시스템이죠. 그게 약간 독특한 시스템인데 그 재벌에 관련되신 분들은 이게 경제가 아니라 정치 논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청와대에 본인들은 끌려갔다고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그렇게 만나오신 것 같아요. 청와대 속대로 이렇게 해왔던 거고 마치 이제 정치 논리로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기업의 어떤 공정 경쟁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권력과의 아예 단합.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번에 무슨 업종을 들어갈 테니 너는 다른 업종을 가고 이렇게 대기업끼리도 서로 어떻게 보면 약간 나눠먹기 식으로. 근데 그런 것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재벌 시스템. 그래서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하셨는데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거는 본인이 부를 상당히 공정하게 쌓아 올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본인이 예를 들면 권력도 마찬가지지만 정당하게 권력을 쟁취하지 않고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가진다든지 부를 예를 들면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막대하게 가져간 사람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자체 말이 이상한 거죠. 왜? 이미 그 부는 잘못 가져간 거니까. 그 개념으로 보면 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거죠. 독수 독과라 그러는데 처음부터 나무가 잘못됐는데 과거 실도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다 이 말은 처음부터가 어불성설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이나 이런 데서 욕을 먹는 이유는 그렇게 몰아줘서 했는데도 기부도 많이 안 한다는 거죠. 그래요. 맞습니다.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좀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남한산성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지금 못 보셨어요? 저도 그걸 보진 않았지만 인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인조가 왕이 된 건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 반정으로 왕이 돼서 올라갔기 때문에 자기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명나라에 이렇게 막 그 외교라든가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있다 무조건 명나라에 대한 명나라 이렇게만 했기 때문에 후금 금나라가 쳐들어와서 결론은 이제 한 번은 도망을 갔죠. 강화도로 갔고 두 번째는 도망가지 못해서 남한산성에서 갇혀 있다가 아주 치욕스러운 일을 겪어야 됐던 그런 이야기인데 맞아요. 정당성이 없는 나라 혹은 또 정당성이 없는 그룹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 자체는 맞지 않는 것 같네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 그룹에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정당성이 없는 그룹은 또 이 그룹만한 게 없거든요. 뭔가 좀 구설수가 많죠. 구설수 그렇죠. 유난히 많죠. 김승현 회장님이 계실 때부터 혹은 그 전부터 어떤 식으로 한화가 커갔냐면요.
혹시 김철호 회장 이야기는 아시나요? 아, 저희 세대는 많이 알죠. 잘 알죠. 아, 그죠. 네, 명성그룹. 명성그룹의 예, 김철호 회장. 예. 상업은행에서 그 수기로 그때까지만의 통장을 작성할 때 불법으로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명성 컨트리 클럽 뭐 그래서 거대한 컨트리 클럽 서너 개 그리고 콘도미니엄 에서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의 레저 하면 명성 하면 레저, 명성 콘도 자동차 시대가 열리면서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제 잘못된 건 뽀록이 나죠. 뽀록 단어 좀 정정할까요? 정정할 필요 없죠. 들통이 나요. 그래서 김철호 회장은 그 같이 공모했던 상업은행에 있던 그 대리님이랑 같이 들어가시고 그 수 많았던 콘도랑 이런 거를 정말 말도 안 되게 한화가 차지를 해요. 그래서 한화라는 기업이 정말 너무 작고 미천했었는데 일제시대 때 일본이 남기고 간 기업들을 불화를 하잖아요. 네, 적산기업을 하고 불화를 했던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요. 어디서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이거를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돼서 그걸 먹고 이것도 10년인가 20년 동안 이자 안 내고 뭐 나눠내기 뭐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도 그거 받겠어요. 그죠? 누가 돈을 대주고 하고 벌어서 갚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는 커져갔던 거고 지금 뭐 불꽃이 된다, 하늘을 나는 기술이 된다, 뭐 태양열을 에너지로 만든다의 기초는 명성그룹이었던 거죠. 그리고 부장도 아시겠지만 명성그룹에 대한 이미지가 좀 있으실까요? 거기까지는 없죠. 왜냐면 저는 그때는 사회생활을 아마 안 했을 때니까.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명성그룹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의 하나가 되었다. 혹은 지금의 하나의 모습이 명성그룹을 기반으로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고 이 모습을 지켜오고 이끌어왔던 하나그룹의 재벌 3세들은 지금도 폭행 그리고 뭐 폭력 아니면 마약 그리고 갑질 말씀 잘해주셨네요. 갑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시작됐어요. 이 사건은 제가 볼 땐 이제 시작이고요. 앞으로 점점 확대돼가고 나갈 것 같아요. 귀추를 주목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이제 더 이상 국민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더 이상 커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만 더 눈높이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눈높이 낮추는 대신 어깨도 고개도 그리고 무릎도 낮춰서 국민들과 함께 하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셨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생각이 드시는지. 저는 이 한화 사건을 딱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과연 일반 가정에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일반 가정이라면. 네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냥 진짜 건실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막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기업이라는 그렇죠. 것은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고 또 주주라든지 주가가 상당히 기업의 어떤 경영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인덱스인데 맞아요. 이런 일들이 안 벌어져도 지금 경쟁이 되게 힘든 게 기업의 현실이거든요. 맞습니다. 무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그 회사를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 저는 이제 제가 다른 기업에 있던 사람으로 봤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지 않느냐. 왜냐면 어마어마한 그 기업 이미지에 대한 타격 이런 부분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사회가 참 이래도 살 수 있다. 이래도 우리 기업은 아무 문제 없다.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경직성. 그러니까 우리 사회 아직 안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 이런 게 들어있을 것 같아요. 뭐 내가 이렇게 하는들 대한민국 똑같아. 뭐 그렇죠. 대한민국 바뀔 일이 전혀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이 똑같은 일을 계속 하는 이유도 아마 저번에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사고를 치고 나서 집에 가서 정말 너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다음에 또 한 번 이러면 우리 기업 무너진다. 그리고 가서 뭐 너네 아버지가 정말 따끔하게 얘기하면서 너희 인생과 우리 기업을 다 망하게 할 일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맞아요. 마치 이런 일을 또 해도 우리 기업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거나 그리고 이 나라가 뭔가 뒤에서 봐준다는 느낌을 받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사건을 어제부터 이렇게 쭉 들었을 때 혹시 영화 베테랑 보셨나요? 네. 영화 베테랑은 봤어요. 네.
너무 흡사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재벌 예. 2, 3세들이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고 또 그거를 뒤에서 봐주고 어찌됐든 간에 뭐든 또 막아서 그걸 다 이야기를 숨기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 이제 거기서 이제 영어적인 소재가 붙어서 뭐 경찰이 그걸 해파해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 소재 자체가 너무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영화와는 다른 현실에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할 것 같고요.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앞으로 이런 일이 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희 지난주에 시사했던 거 김 작가랑 시사했던 거 한샘이나 혹은 뭐 성심병원 그리고 지금의 한화 모두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들이고 또 이런 모습들인데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고 혹시 저는 잘 모르겠는데 몰라서 여쭤보는데 그런 TV에서 공중파에서 메인 시간에 이미지 광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뭐 메인 타임 막 제일 무한도전 바로 앞에 그러면은 억 단위겠죠? 억 단위겠죠? 예. 그거를 한 달간 틀어잡힌다고 하면 그럼 몇십억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죠. 김동선 씨는 지금 그렇게 해서 몇십억 혹은 몇백억을 날리신 거예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주주한테 많은 손해를 입힌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샘 때도 마찬가지고 가장 손해보는 건 그 밑에서 일하는 대리점주 혹은 주식을 가지고 계신 개미 소액 주식 투자자들이겠죠. 예.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린 놈 새끼가 술 처먹고 지랄했네 지만 조금만 더 저희처럼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해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얘기는 좀 여기까지 해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제야 이야기, 다음 주에 좀 좋은 얘기를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좋은 얘기는 또 우리나라에서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제일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얘기를 갖고 오면 일단 재미가 없고. 미담은 좋긴 한데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좀 우리가 문제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젊은 세대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다음에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이러지 말자. 맞습니다. 약간 개세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뭐 나쁜 얘기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웃으면서 희망차게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다음 주에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파워 오브 유스 청년의 힘, 꿈꾸는 자가 청년이다. 지금 이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태까지 예, 정몽부장이었습니다. 네, 전 다녀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